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붉은 조명이 서서히 골목길을 물들이는 저녁 무렵 정말순의 작은 포차에서는 항상 그랬듯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가 무색하게 날렵한 손놀림으로 떡볶이 양념을 젓던 정말순은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죠. 골목길 저 멀리 낯선 검은 정장을 입은 무리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일찍 마치면 안 돼? 내일 발표 준비해야 하는데. 소울이 주방 안쪽에서 고개를 내밀며 말했어요. 대학교 2학년인 소울은 요즘 사회학 수업 과제로 지역 상권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곧 끝날 거야. 저기 단골 손님들 오시는 것 같은데 마지막 서비스하고 정리하자. 정말순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시선은 여전히 골목 입구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직감이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하고 있었죠. 10년 넘게 707 특수부대에서 단련된 그녀의 직감은 거의 항상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어떤 걸로 드릴까요? 익숙한 단골들이 들어오자 정말순은 평소처럼 환한 웃음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등 뒤로 소름이 돋는 느낌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아줌마, 여기가 그 유명한 정말순 분식이죠? 예상치 못한 목소리에 정말순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3명의 남자가 포차 문턱에 서 있었어요. 가운데 선 남자는 30살 정도로 보였는데 날카로운 눈빛과 얇은 미소가 위험한 분위기를 풍겼죠. 네, 맞습니다만. 어떻게 오셨나요? 정말순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감춰온 본능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자기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김철로라고 합니다. 흑상업화의 지역 담당이죠. 이 골목 개발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김철로는 주변을 둘러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이 골목이 곧 새롭게 태어날 겁니다. 더 현대적이고 더 깨끗하고 더 수익성 있게요. 정말순은 눈을 가늘게 뜨며 긴장했습니다. 최근 주변 상가들이 하나둘 문을 닫더니 이제 그녀의 포차까지 노리는 건가 싶었어요. 저희는 여기서 10년 넘게 장사하고 있습니다. 손님들도 많고 딸아이도 이 동네 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옮길 생각은 없네요. 단호하지만 공손한 태도로 정말순이 대답했어요. 김철로의 얼굴에 순간 불쾌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줌마,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이런 허름한 포장마차보다 세련된 프랜차이즈가 들어서야 할 때라고요. 저희가 보상금도 드릴 테니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가 명함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자리를 떴어요. 고맙지만 저희는 괜찮습니다. 이 자리에서 계속할 거예요. 정말순의 목소리에는 미소가 있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특수부대 시절 적진에서 마주했던 눈빛 그대로였죠. 그렇군요. 아쉽네요. 김철로는 느릿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곧 마음이 바뀔 거라 생각합니다. 이 골목의 모든 가게가 우리 손에 들어올 테니까요. 그들이 떠난 후 소울이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무서운 사람들이었어. 대체 뭘 원하는 거야? 정말순은 딸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어요. 괜찮아. 그냥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들이야. 우리 가게는 어디 안 가? 그녀는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과거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특수부대 시절의 훈련, 위험한 임무들,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던 순간들. 하지만 그건 모두 과거의 일이었어요. 지금의 정말순은 그저 딸을 위해 평범하게 살고 싶은 분식집 사장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말순은 오랜만에 베개 밑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보았어요. 까만 베레모를 쓴 젊은 여성이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사진을 다시 넣었습니다. 그건 이제 끝난 일이야. 정말순은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언젠가 그 과거가 다시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서서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흑상업화의 방문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골목길의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어요. 정말순의 포차 옆에 있던 꽃가게는 어제 문을 닫았고
건너편 문방구는 출입문에 빨간 경고장이 붙어 있었죠. 엄마, 우리도 정말 괜찮은 거야? 소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수는 떡볶이 양념을 젓던 손을 멈추고 딸을 바라보았어요. 걱정하지 마. 우리 가게는 어디 안 가. 정말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아침마다 열리던 골목 시장이 점점 한산해지고 낯선 사람들이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저기, 정말순 씨. 김정옥 할머니가 조심스레 포차에 들어왔어요. 20년 넘게 건어물 가게를 운영해 오던 할머니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어제 그 사람들이 또 왔었어요. 이번엔 더 심했죠. 가게 물건을 다 쓸어버리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수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신고하셨나요? 했지요. 하지만 경찰은 증거가 없다고만 하더군요. 결국 보상금 받고 나가기로 했어요. 정말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특수부대 시절 배웠던 감정 통제 훈련이 그녀를 진정시켰어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좀만 더 버텨보는 건 어떨까요? 하지만 김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늙어서 싸울 힘도 없어요. 정말순 씨도 조심하세요. 딸아이도 있잖아요. 할머니가 떠난 후 소울이 다가왔어요. 엄마,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내 사회학 프로젝트로 이 상황을 기록하면 어떨까? 교수님이 지역 상권 문제에 관심이 많으시거든. 정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의 용기가 대견했어요.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너무 위험한 일에는 나서지 마. 알았지? 그날 저녁 정말순이 가게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돌멩이 하나가 포차 안으로 날아들었어요. 돌에는 쪽지가 감겨 있었습니다. 내일까지 결정하세요. 그 후엔 보상금도 없습니다. 정말수는 쪽지를 꼭 쥐었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적진에서 포위됐을 때, 동료를 잃었을 때, 그리고 혼자서 10명의 적을 제압했던 그 순간들. 하지만 그건 이제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엄마. 소울의 외침에 정말수는 현실로 돌아왔어요. 딸의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소울아. 어떻게 된 거야? 정말수는 급히 구급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소울의 이마에는 깊지 않은 상처가 있었어요. 창문이 깨지면서 유리 조각이. 정말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엔 딸이었어요. 그녀의 소중한 딸이 다쳤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괜찮아, 엄마. 그냥 작은 상처야. 소울이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정말순의 눈에는 이미 달라진 결의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딸의 상처를 조용히 치료하며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밤 정말수는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금속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그녀의 과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707 특수부대 배지, 훈련 기록, 그리고 작은 칼 한 자루. 이제 끝이야. 정말수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말한 끝은 도망치는 삶의 끝이었어요. 이제 싸울 시간이었습니다. 특수부대 시절의 정말순, 두려움 없이 적과 맞서던 그 여성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소울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정말순은 오랜만에 기본 체력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그리고 명상. 그녀의 몸은 나이가 들었지만 근육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어요. 내 딸은 절대 다치게 하지 않을 거야. 정말순의 눈에서 결연한 의지가 번뜩였습니다. 내일이면 그녀는 흑상업화에 자신의 대답을 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상하는 답은 아닐 거예요. 정말수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자신의 딸과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는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수는 빗소리를 들으며 내일을 위한 계획을 세웠어요.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분식집 아줌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딸과 골목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된 전직 특수부대원이었어요.
아침이 밝았을 때 정말수는 이미 오래전부터 깨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어제와 달랐어요. 특수부대 시절 중요한 임무를 앞두고 있을 때의 그 날카로운 집중력이 돌아왔죠. 엄마, 어젯밤에 뭐 하고 있었어? 소리가 들렸는데 소울이 이마의 붕대를 만지작거리며 물었습니다. 정말수는 딸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그냥 오랜만에 운동 좀 했어. 나이 들어서 건강 관리해야지. 정말수는 테이블 위에 펼쳐놓은 종이들을 재빨리 모았습니다. 그곳엔 골목 지도와 흑상업화 조직원들의 이름, 그리고 몇 가지 작전 계획이 그려져 있었어요. 오늘은 가게 쉴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소울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가 가게 쉰다고? 10년 동안 한 번도 쉰 적 없잖아. 가끔은 쉬어야지. 오늘은 중요한 일이 있어. 정말수는 오래된 휴대전화를 꺼내 번호를 눌렀어요. 특수부대 시절 동료였던 강태산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이었죠. 10년 만에 연락이었습니다. 태산아, 나 정말순이야. 그래, 오랜만이지. 도움이 필요해. 통화를 마친 정말수는 골목 상인들을 한 명씩 찾아갔습니다. 아직 가게를 접지 않은 12명의 상인들에게 그녀는 같은 말을 전했어요. 오늘 저녁 7시 제 포차에서 만납시다. 우리가 함께하면 이길 수 있어요. 정말순의 단호한 목소리와 눈빛에는 어떤 힘이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도 알고 있었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저녁 7시 정말순의 포차는 상인들로 가득 찼습니다. 소울은 노트북을 펼쳐놓고 회의 내용을 기록할 준비를 마쳤어요. 다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순이 말을 시작했어요. 우리 모두 알고 있죠. 흑상업화가 어떻게 이 골목을 장악하려 하는지.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를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특수부대 시절 작전 브리핑을 할 때의 그 목소리였어요. 전 과거에 특별한 일을 했습니다. 707 특수부대에서 10년간 복무했지요. 상인들 사이에서 놀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정말수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그 경험을 활용해 우리 모두의 가게와 생계를 지키고 싶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우리 모두의 힘이 필요합니다. 문방구 주인 박상철이 조심스레 질문했어요. 하지만 어떡해요? 그들은 조직이고 우리는 그냥 상인들인데. 바로 그때 포차문이 열리고 큰 체구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강태산이었어요. 정말순의 옛 전우이자 현재는 보안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죠. 이분은 강태산 씨입니다. 제 오랜 동료죠. 그분이 우리를 도와줄 겁니다. 정말수는 미리 준비한 계획을 설명했어요. 골목 곳곳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흑상업화의 불법 행위를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비상 연락망을 구축해 위험 상황에 서로 도울 수 있게 하는 계획도 포함됐어요. 그들의 약점은 바로 자신감입니다. 우리가 무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죠. 하지만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면 그들도 함부로 행동하지 못할 겁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처음엔 망설임 가득했던 눈빛들이 이제는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해요. 노점상 연합으로요. 꽃집 아주머니의 제안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정말수는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오랜 시간 숨겨왔던 그녀의 능력이 이제는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데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상인들이 하나둘 돌아간 후 소울이 어머니에게 다가왔어요. 엄마, 정말 대단해.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정말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딸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싶지 않았지만 소울의 눈에 담긴 결의를 무시할 수 없었어요. 내가 잘하는 거 있잖아. 컴퓨터 작업, 영상 편집. 그걸로 우리를 도와줄래? 소울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모든 증거를 모아서 완벽한 자료를 만들게. 그날 밤 정말순과 강태산은 골목 곳곳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10년 만에 다시 현장에 나선 정말순의 몸은 여전히 날렵했습니다.
손과 발의 움직임, 주변을 살피는 눈빛. 모든 것이 특수부대 시절 그대로였어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실력이 그대로네. 강태산이 놀라워하며 말했습니다. 정말수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몸이 기억하는 거지. 하지만 이번엔 나라가 아닌 내 딸과 이웃을 지키는 일이야. 카메라 설치를 마친 후 정말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울은 이미 컴퓨터 앞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화면에는 흑상업화에 대한 정보들이 가득했습니다. 정말수는 딸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며 속삭였어요. 걱정 마. 엄마가 지켜줄게.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707 특수부대의 하늘의 천사로 불렸던 정말순의 진짜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노점상 연합이 결성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골목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졌어요. 상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조심스러운 희망이 깃들기 시작했죠. 정말순의 포차는 이제 단순한 분식집이 아닌 연합의 본부가 되었습니다. 카메라 설치는 모두 완료됐어. 강태산이 노트북을 펼치며 말했어요. 화면에는 골목 곳곳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소울은 흥미롭게 화면을 들여다보았어요. 와, 이거 진짜 첩보 영화 같아. 엄마, 이런 거 많이 해봤어? 정말수는 미소를 지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런 셈이지.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멋지진 않아. 대부분은 지루한 관찰과 기다림이었어. 정말수는 지도를 펼쳐놓고 다음 단계를 설명했어요. 흑상업화의 동선을 파악하고 그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모아 경찰에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첫 시도였죠. 우선 경찰서에 가봐야겠어. 증거가 어느 정도 모이면 신고할 거야. 정말수는 상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죠. 경찰이 과연 도움이 될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말수는 수집한 증거들을 가지고 지구대를 찾았어요. 하지만 그녀를 맞이한 경찰관의 반응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이런 사소한 갈등은 민사 문제입니다. 실제 폭력이나 명백한 협박이 있기 전까진 개입하기 어렵네요. 경찰관은 무심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한 상인이 이미 다쳤고 여러 가게가 강제로 문을 닫았습니다. 이게 사소한 일인가요? 경찰관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증거가 부족해요. 협박했다는 녹음이나 폭력 장면을 찍은 영상이 있으면 모를까? 정말수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경찰관의 책상 위에 놓인 명함이 눈에 들어왔어요. 흑상업화의 로고가 선명했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났습니다. 경찰 내부에도 그들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었어요. 포차로 돌아온 정말수는 상인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실망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가 포차를 가득 메웠어요. 역시 소용없어. 그들은 이미 경찰까지 매수했어. 문방구 주인 박상철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정말수는 단호한 표정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직접 증거를 더 확실하게 모아야겠죠. 녹음, 영상. 그들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요. 바로 그때 포차 유리창이 요란하게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철로와 건달 셋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아줌마, 경고했잖아요. 이런 짓 하면 안 된다고. 김철로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무슨 짓 말입니까? 정말수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전혀 동요가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 일에 끼어드는 짓이요. 카메라를 설치하고 상인들을 모으고. 아줌마, 분식이나 팔찌 이런 짓은 그만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김철로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정말수는 주방 칼을 쥔 손을 천천히 내렸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손님들이 올 시간이니 나가주시겠어요? 정말순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김철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사람 말을 안 듣네. 보여줘야겠어. 그가 손짓하자 두 건달이 테이블을 엎기 시작했어요. 정말수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소울이 뛰쳐나왔어요. 그만해요.
당신들 뭐 하는 거예요? 소울이 소리쳤지만 그 순간 한 건달의 팔이 휘둘러지며 소울의 어깨를 강하게 쳤습니다. 소울은 균형을 잃고 넘어졌어요. 그녀의 머리가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혔죠. 그 순간 정말순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10년간 묻어두었던 하늘의 천사가 깨어났어요. 딸에게 손대지 마. 정말순의 목소리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갑고 위협적인 그 목소리에 김철로조차 잠시 움찔했어요. 뭐, 아줌마가 뭘 어쩔 건데. 그의 비웃음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정말순의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빠르고 정확했어요. 소울을 친 건달에게 가장 먼저 다가간 정말순은 손목을 정확히 꺾어 제압했습니다.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건달이 무릎을 꿇었어요. 뭐야? 다른 두 건달이 달려들었지만 정말순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특수부대에서 배운 근접 전투 기술을 완벽하게 활용하며 그녀는 3명의 건달을 30초 만에 모두 제압했어요. 아무도 다치지 않았지만 모두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자, 김철로 씨. 이제 우리 얘기 좀 할까요? 정말순이 김철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당신, 대체 누구야? 김철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순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냥 분식집 아줌마예요. 딸을 사랑하는 엄마고요. 그녀는 김철로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고 포차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다음부턴 예의 바르게 대화하러 오세요. 폭력은 필요 없어요. 알겠죠? 김철로와 건달들이 황급히 도망치자 정말순은 재빨리 소울에게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깊은 상처는 아니었어요. 엄마, 대체 어떻게 그런 걸? 소울의 눈에는 놀라움과 존경이 가득했습니다. 정말순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나중에 다 설명해 줄게. 우선 내 상처부터 치료하자. 그날 밤 정말순은 소울에게 자신의 과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707 특수부대에서의 경험, 왜 그것을 숨겼는지, 그리고 이제 왜 다시 그 능력을 사용하기로 했는지를요. 난 항상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어. 특히 내가 태어난 후엔. 하지만 이젠 알겠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선 때로는 싸워야 한다는 걸. 그녀의 말에 소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 난 엄마가 자랑스러워. 그리고 나도 도울 거야. 우리 함께 이 골목을 지키자. 모녀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폭풍의 전조였지만 정말순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정말순의 포차에서 있었던 사건은 골목 전체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분식집 아줌마가 조폭셋을 제압했다는 소문이 상인들 사이에서 희망의 불씨가 되었어요. 노점상 연합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죠. 이제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꽃집 주인 이미자가 물었어요. 정말순은 지도를 펼치며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더 강하게 나올 거예요. 우리도 준비해야 합니다. 포차 안에 모인 상인들 앞에서 정말순은 본격적인 작전 계획을 설명했어요. 첫째, 모든 상점에 고해상도 CCTV를 설치할 것. 둘째, 비상벨 시스템을 구축해 위험 상황에서 서로 도울 수 있게 할 것.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흑상업화의 본거지에 잠입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잠입이요?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박상철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정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험하죠. 하지만 제가 할 겁니다. 이건 제 전문 분야니까요. 그때 포차문이 열리고 2명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한 명은 강태산이었고 다른 한 명은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쪽은 제 옛 전우 이철민입니다. 통신 전문가죠. 강태산이 소개했어요. 이철민은 수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순 대위 밑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이번에 도울 수 있어 영광이에요. 소울은 이 모든 상황을 비디오로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흥분과 자부심이 가득했죠.
자신의 어머니가 이런 리더십을 가진 인물이라는 사실이 놀랍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이철민 씨가 가져온 장비들이에요. 강태산이 검은색 가방을 열었어요. 안에는 최신형 감시 장비와 통신기기들이 가득했습니다. 소형 카메라, 도청 장치, 암호화된 통신기까지. 모두 군용급 장비였어요. 우와, 이런 건 영화에서만 봤는데. 소울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수는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소울아, 너도 중요한 임무가 있어. 모든 증거를 모아서 정리하는 거야. 내가 컴퓨터를 잘 다루니까 이 자료들을 언론에 보낼 수 있게 준비해줘. 소울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엄마. 내가 완벽하게 해낼게. 그날 밤 정말순과 강태산은 흑상업화의 본거지 주변을 정찰했어요. 그곳은 골목에서 조금 떨어진 오래된 창고 건물이었습니다. 정말순은 야간 투시경으로 건물 구조를 살폈어요. 경비는 4명. 입구는 3군데. 지하로 통하는 비상구도 있는 것 같아. 정말순이 중얼거렸습니다. 강태산은 전자장비로 무선 신호를 탐지하고 있었어요. CCTV는 6대. 하지만 사각지대가 있어. 여기와 여기. 이쪽으로 접근하면 돼. 두 사람은 자정이 넘어서야 포차로 돌아왔습니다. 소울은 아직 깨어 있었어요. 엄마, 괜찮아? 너무 걱정됐어. 소울이 달려와 정말순을 꼭 안았습니다. 정말순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괜찮아. 이런 건 엄마한테 식은 죽 먹기야. 하지만 내심 정말순은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의 현장 작전이었고 이번엔 국가가 아닌 딸과 이웃을 위한 일이었으니까요. 실패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정말순은 강태산과 이철민을 데리고 흑상업화 본거지로 향했어요. 세 사람은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얼굴에는 위장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마치 특수부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통신 체크. 모두 들려? 이철민이 작은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 무선 이어피스를 착용하고 있었어요. 클리어. 정말순과 강태산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작전이 시작된 거죠. 정말순은 CCTV 사각지대를 통해 건물 뒤편으로 접근했어요. 강태산은 경비를 유인하기 위해 반대편에서 작은 소음을 일으켰고요. 이철민은 차 안에서 전자장비를 조작하며 두 사람을 지원했습니다. 경비 이동 중. 10초 후 진입 가능. 이철민의 목소리가 이어피스로 들려왔어요. 정말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벽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특수부대 시절 배운 기술은 여전히 그녀의 몸에 남아 있었어요. 창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간 정말수는 소리 없이 복도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건물 내부는 예상보다 복잡했어요. 여러 개의 방이 있었고 중앙에는 회의실로 보이는 큰 공간이 있었습니다. 김철로의 사무실은 2층 끝방일 확률이 높아. 그곳을 확인해. 강태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말수는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소리 없이 다가간 정말수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김철로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네, 사장님. 다음 주까지 모든 상점을 정리할 겁니다. 문제 상점은? 네, 그 분식집 말입니다. 좀 까다롭지만 특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정말수는 주머니에서 소형 녹음기를 꺼내 작동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필요한 증거였어요. 필요하면 강경수단도 쓸 겁니다. 네, 이해합니다. 골목을 완전히 장악해야 재개발 승인이 나니까요. 김철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선명하게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정말수는 몸을 낮추고 기다렸어요. 통화가 끝나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서류도 확인할 계획이었죠. 뭐, 침입자라고? 갑자기 김철로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지금 확인해. 모든 경비를 불러. 정말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어요. 정말순, 경보 시스템이 작동했어. 즉시 철수해야 해. 이철민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수는 재빨리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아직 서류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지만 녹음은 성공했습니다.
철수한다. 모두 집합 지점으로. 정말순이 명령했어요. 하지만 그때 김철로의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와 정말순의 눈이 마주쳤어요. 당신. 김철로가 놀란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경비. 여기 침입자다. 정말순은 재빨리 몸을 돌려달리기 시작했어요. 특수부대 시절의 훈련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복도를 따라 달리며 창문으로 향했어요. 정문과 후문의 경비 집결 중. 옥상으로 가. 강태산의 지시가 들렸습니다. 정말순은 계단을 통해 옥상으로 향했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옥상에 도착한 정말순은 주변을 살폈어요. 옆 건물과의 간격은 약 3m. 뛰어넘을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강태산, 내 위치 확인돼? 정말순이 물었어요. 강태산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확인됐어. 내가 옆 건물에 있어. 뛰어. 정말순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달려가 뛰어올랐습니다. 몸이 공중에 떠있는 그 짧은 순간 그녀는 10년 전 자신을 떠올렸어요. 두려움 없이 임무를 수행하던 하늘의 천사를. 그리고 지금은 딸과 이웃을 위해 다시 날개를 펼친 엄마로서의 자신을요. 그녀의 발이 옆 건물 옥상에 안전하게 착지했습니다. 강태산이 그녀를 맞이했어요. 녹음은? 성공했어. 모든 대화를 담았어. 두 사람은 재빨리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철민이 기다리고 있는 차로 향했어요.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둘러. 경찰이 오고 있어. 차에 탄 세 사람은 재빨리 현장을 떠났습니다. 정말순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임무는 성공했지만 이제 그들은 흑상업화 전체의 표적이 될 것이었습니다. 녹음 내용은 소울에게 전달해. 그리고 모든 상인들에게 경계를 강화하라고 전해. 정말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엄마, 증거 편집 완료했어. 소울이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정말순은 딸의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았어요. 녹음본과 그동안 수집한 영상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죠. 소울은 사회학도다운 분석력으로 모든 자료를 완벽하게 구성했습니다. 이걸 경찰서장에게 직접 보내고 언론사 5곳에도 동시에 전송할 거야. 그리고 인터넷에도 업로드하고. 소울의 계획은 철두철미했어요. 정말순은 딸의 어깨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잘했어. 너 없이는 불가능했을 거야. 그때 강태산이 급하게 포차로 들어왔어요.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증거 보냈어? 정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보내려고 하던 참이야.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아. 흑상업화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강태산의 말에 모두가 긴장했어요. 소울은 재빨리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송 시작. 완료까지 5분 정도 걸릴 거야. 정말순은 무언가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골목 입구에 검은 차 3대가 서 있었죠. 소울아, 서둘러. 그리고 모든 자료를 백업해둬. 정말순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워졌습니다. 특수부대 시절의 그 눈빛이었어요. 태산아, 이철민 어디 있어? 상인들과 함께 있어. 비상 연락망 확인 중이야. 정말순은 포차문을 잠그고 창문을 확인했어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탈출 경로를 점검하는 것이었죠. 엄마, 전송 완료. 모든 경찰서와 언론사에 보냈어. 소울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포차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며 깨졌어요. 누군가 돌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정말순이 소리쳤어요. 그녀는 재빨리 소울을 감싸 안아 보호했습니다. 강태산도 테이블 뒤로 몸을 숨겼어요. 밖에서 김철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순, 나와.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정말순은 소울을 바라보았어요. 뒷문으로 나가. 강태산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가. 알았지? 소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엄마랑 같이 갈 거야. 소울아, 지금은 엄마 말 들어야 해.
증거를 안전하게 지키는 게 중요해. 정말순의 눈빛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어요. 소울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해, 엄마. 꼭 따라올 거라고. 약속할게. 정말순은 딸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강태산이 소울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지킬게. 걱정 마. 두 사람이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한 정말순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앞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여기 있어요, 김철로 씨. 정말순이 문을 열고 나서자 김철로와 10명가량의 건달들이 포차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김철로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당신 때문에 모든 계획이 엉망이 됐어. 사장님이 직접 나서라고 하셨어. 정말순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거예요. 폭력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김철로가 비웃었어요. 법? 아줌마, 우리가 법이야. 이 동네에선. 그의 신호에 건달들이 정말순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정말순은 몸을 낮추고 방어 자세를 취했어요. 10명은 많았지만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건달이 달려들자 정말순은 빠르게 몸을 틀어 그의 팔을 잡아 제압했어요.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건달도 마찬가지로 쓰러뜨렸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효율적이었어요. 하지만 4명, 5명이 동시에 달려들자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정말순은 필사적으로 방어했지만 결국 뒤에서 접근한 건달에게 머리를 가격당했어요. 잡았다. 건달들이 승리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정말순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자신이 끌려가는 것을 느꼈어요. 머릿속에는 소울의 얼굴만이 떠올랐습니다. 정말순이 깨어났을 때 그녀는 낯선 방에 묵혀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으로 보아 흑상업화의 본거지인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깨어났네요. 목소리가 들렸어요. 방 안에는 김철로와 더 나이 든 남자가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그 남자는 권위 있는 분위기를 풍겼어요. 박 회장님, 이 사람이 그 분식집 주인입니다. 김철로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박 회장이라 불린 남자는 정말순을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707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어쩐지. 보통 주부 같지 않더라. 정말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상황을 파악하고 탈출 계획을 세우는 데 집중하고 있었어요. 증거는 이미 경찰과 언론에 모두 전달됐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정말순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박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나선 거요. 이제 우리 계획이 무산됐으니 적어도 당신은 처리해야겠지. 그의 말에 정말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그래도 내 딸은 안전하죠? 정말순이 물었어요. 박 회장이 웃었습니다. 아, 그 영리한 대학생 딸? 지금쯤 우리 사람들이 찾아갔을 텐데. 정말순의 눈에 분노가 번뜩였어요. 잠시 후 방 밖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경찰이 영장을 들고 왔어요. 김철로가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박 회장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걱정 마. 담당 판사에게 연락해서 영장 집행을 지연시켜. 오늘 밤 안에 모든 증거와 이 여자를 처리하면 돼. 그들이 방을 나가자 정말순은 본격적으로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그녀는 묶인 손목을 이리저리 움직여봤어요. 로프가 느슨하게 묶여 있었죠. 특수부대에서 배운 탈출 기술을 사용하면 풀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그녀의 귀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창문 너머의 소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정말순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어요. 소울아. 왜 여기 있어? 너무 위험해. 소울은 재빨리 창문을 열었습니다. 강태산 삼촌과 이철민 아저씨가 도와줬어. 엄마를 찾으러 온 거야. 정말순은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그녀의 딸은 정말 용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영장이 늦어진대. 그래서 우리가 직접 왔어. 소울이 작은 칼을 꺼내 정말순의 묶인 손을 풀어주었어요. 정말순은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소울아, 들어봐.
이제 여기서 나가야 해. 하지만 그 전에 나는 그들을 직접 체포할 거야. 소울의 눈이 커졌어요. 엄마, 그건 너무 위험해. 이건 내 책임이야. 그리고 그들이 내 얘기까지 했어. 용서할 수 없어. 정말순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소울은 잠시 망설이다 무언가를 결심한 듯 말했어요. 나도 도울게. 하지만 먼저 이걸 봐. 소울이 스마트폰을 꺼내 뉴스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역개발 비리 의혹, 흑상업화 본격 수사 착수라는 헤드라인이 보였어요. 증거가 효과가 있었어. 경찰도 움직이기 시작했어. 정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영장 집행이 지연되면 증거를 인멸할 거야. 우리가 직접 그들을 잡아야 해. 그녀는 창문 밖을 살폈어요. 강태상과 이철민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노점상 연합의 상인들도 모여 있었어요. 모두가 왔구나. 정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지. 우리 모두 엄마를 믿어. 그리고 우리 골목을 지키기 위해 함께 싸울 거야. 정말순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최종 결전의 시간이었어요. 그녀는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왔고 강태상과 이철민 그리고 상인들이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작전 시작이다. 정말순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폐건물을 향한 잠입 작전이 시작되었고 정말순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분식집 아줌마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딸과 이웃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하늘의 천사였습니다. 밤하늘에 구름이 두껍게 깔린 어둠 속에서 정말수는 팀을 세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강태상과 문방구 주인 박상철은 건물 정면을 담당했고 이철민과 다른 3명의 상인들은 후면을 맡았어요. 정말수는 소울과 함께 옥상에서 진입하기로 했습니다. 소울아, 위험하면 즉시 물러나. 알았지? 정말순이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소울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엄마. 하지만 나도 끝까지 도울 거야. 정말순은 이제 딸을 어린아이로 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소울은 이미 용감한 성인이었고 이 싸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준비됐나? 작전 시작은 자정정각이야. 정말순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모든 팀원에게 전달됐어요. 각자 위치에서 대기하던 사람들이 긴장감 속에 마지막 준비를 점검했습니다. 강태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전면팀 준비 완료. 이어서 이철민도 대답했습니다. 후면팀 준비 완료. 정말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10년간 묻어두었던 특수부대의 기억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수많은 임무, 위험한 상황들, 동료들과의 작전. 그리고 지금 그녀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또 다른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어요. 작전 시작. 정말순과 소울은 인접 건물에서 출발해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강태산이 준비한 특수 장비를 이용해 두 건물 사이를 연결하는 와이어를 설치했어요. 정말순은 소울을 등에 업고 와이어를 타고 건너갔습니다. 엄마, 너무 멋있어. 소울이 속삭였어요. 정말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특수부대 시절에는 이런 일이 일상이었지만 이제는 딸을 업고 하니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옥상에 도착한 두 사람은 환풍구를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철민이 미리 알려준 내부 구조도를 따라 그들은 조용히 이동했습니다. 이철민 위치 보고. 정말순이 작은 마이크에 대고 속삭였어요. 이철민의 목소리가 이어폰으로 들려왔습니다. 후문 2명의 경비 확인. 곧 제압할 거야. 동시에 강태산도 보고했어요. 정면 3명. 유인 작전 준비 중. 정말순과 소울은 3층 복도를 따라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메인 사무실이었어요. 그곳에서 박 회장과 김철로가 증거를 인멸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어요. 이어서 이철민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가 우릴 발견했어. 하지만 문제 없어. 제압 완료. 정말수는 계획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그녀는 소울의 손을 잡고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태산아, 바로 정면 돌파해. 우리도 서두를게. 강태산의 응답이 들렸어요. 알았어. 지금 들어간다. 건물 전체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발소리와 외침이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정말순과 소울은 마침내 메인 사무실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소울아, 내 뒤에 있어. 정말순이 문을 열자 안에는 예상대로 박 회장과 김철로가 있었어요. 그들은 서류를 서둘러 파쇄기에 넣고 있었습니다. 멈추세요. 정말순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울렸어요. 두 남자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김철로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 회장은 침착함을 유지하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역시 특수부대 출신답군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중요한 증거는 모두 파기했으니까. 정말순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 것 같진 않은데요. 그녀가 가리킨 방향에는 소울이 서 있었습니다. 소울의 손에는 작은 카메라가 들려 있었어요. 방금 증거인멸하는 모습까지 모두 녹화했어요. 이제 충분하겠죠? 박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김철로는 갑자기 책상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내려고 했어요. 그러지 마세요. 정말순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철로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가 서랍에서 총을 꺼내자 정말순은 순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특수부대에서 수없이 훈련했던 그 움직임은 여전히 그녀의 몸에 남아 있었어요. 정말순은 번개처럼 빠르게 김철로에게 다가가 그의 손목을 정확히 쳤습니다. 총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으악! 김철로가 비명을 질렀지만 정말순은 이미 그를 완전히 제압한 상태였습니다. 특수 기술로 그의 팔을 꺾어 움직이지 못하게 했어요. 박 회장님, 저 좀 도와주세요. 김철로가 절박하게 외쳤지만 박 회장은 이미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뒷문으로 달아나려는 순간 문이 활짝 열렸어요. 강태상과 이철민 그리고 상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회장님? 강태산이 비꼬듯 물었어요. 박 회장은 체념한 듯 두 손을 들었습니다. 경찰에 연락했어. 곧 도착할 거야. 이철민이 알렸어요. 정말순은 김철로의 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특수부대 시절 항상 지니고 다녔던 수갑이었죠. 이게 끝이에요, 김철로 씨. 더 이상 우리 골목을 위협하지 못할 거예요. 김철로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눈빛으로 정말순을 노려보았어요. 당신이 대체 누구야? 정말순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말했잖아요. 그냥 분식집 아줌마예요. 딸과 이웃을 사랑하는 평범한 엄마고요. 소울이 다가와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평범하긴. 엄마는 슈퍼히어로야. 정말순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행복과 안도의 눈물이 맺혔어요. 오랜 시간 숨겨왔던 과거가 이제는 부끄러운 비밀이 아닌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부패 척결. 노점상 연합의 용기 있는 행동. 소울이 가상의 뉴스 헤드라인을 외치며 웃었어요. 모두가 함께 웃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이 가득했어요.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순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밤하늘에 구름이 걷히고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들의 승리를 축하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진짜 끝났네. 강태산이 정말순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정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니,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그녀는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소울의 눈에도 같은 결의와 자부심이 빛나고 있었어요. 모녀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그들 주위로 상인들이 모여들어 함께 기쁨을 나누었어요. 경찰이 도착하고 박 회장과 김철로는 체포되었습니다. 정말순은 경찰에게 모든 증거를 넘겼어요. 소울이 녹화한 영상, 정말순이 녹음한 대화, 그리고 이철민이 해킹한 회사 내부 자료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정말순 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경찰서장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만 이런 시민의 용기는 처음 봅니다. 정말순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혼자가 아니었어요. 우리 모두가 함께 했습니다. 그녀는 노점상 연합의 상인들을 가리켰어요.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감과 자부심이 빛나고 있었어요. 경찰이 모든 것을 정리하는 동안 정말순과 소울 그리고 상인들은 함께 골목으로 돌아왔습니다. 동이틀 무렵이었어요. 새로운 하루의 시작 그리고 그들의 골목에도 새로운 시작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다들 고생 많았어요. 이제 집에 가서 쉬어요. 내일은 아니 오늘은 우리 포차에서 축하 파티를 합시다. 정말순이 웃으며 말했어요.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강태사는 정말순의 어깨를 톡톡 쳤어요. 역시 대위님은 변함없으시군요. 언제나 완벽한 작전 수행. 정말순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 이번엔 달랐어. 이번엔 더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으니까. 그녀는 소울을 바라보았어요. 딸의 눈에는 존경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정말순은 소울을 끌어안았어요. 엄마, 나 결심했어. 소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순은 궁금한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어요. 뭘? 나도 엄마처럼 되고 싶어.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 될 거야. 소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정말순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자랑스러울 거야, 소울아. 두 사람은 함께 해뜨는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던 그 골목은 이제 희망과 용기로 빛나고 있었어요. 정말순의 분식집 앞에 서서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더 이상 숨기지 않는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갈 새로운 날의 시작이었습니다. 정말순 분식 어서 오세요. 한 달이 지난 어느 화창한 오후 정말순은 새롭게 단장한 포차 앞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흑상업화 사건 이후 골목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상인들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고 오히려 더 활기차고 단단한 연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아줌마, 떡볶이 몇 개 한 접시요.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이 주문했어요. 정말순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금방 나올 거야. 그녀의 분식집은 이제 단순한 포차가 아니었어요. 지역의 상징이자 투쟁의 본거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사건이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이후 정말순의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어요. 특수부대 출신 분식집 사장이 지역 상권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는 스토리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용기를 주었죠. 엄마, 신문 봤어? 소울이 달려들어오며 신문을 펼쳐 보였습니다. 일면에는 흑상업화 대표 박 회장 구속 기소라는 헤드라인이 크게 실려 있었어요. 김철로도 징역 5년 선고받았대. 우리가 해냈어. 소울의 눈은 승리의 기쁨으로 빛났습니다. 정말순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내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내 용기가 우리 모두를 이끌었어. 소울은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녀는 요즘 학교에서도 작은 유명인사가 되었어요. 사회학 수업에서 진행한 지역 상권 살리기 프로젝트는 교수님의 극찬을 받았고 실제 사례로 학회에서도 발표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소식이 있어. 소울이 조금 긴장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순은 딸의 표정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응? 무슨 일인데? 나 경찰대학 지원서를 냈어. 소울의 말에 정말순은 손에 들고 있던 주걱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하지만 곧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내가 경찰이 되고 싶어? 소울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처럼 사람들을 지키는 일을 하고 싶어. 물론 특수부대까진 아니더라도 내 방식으로 세상에 도움이 되고 싶어. 정말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딸을 꼭 안아주었어요. 내가 무슨 선택을 하든 응원할게. 하지만 정말 자랑스럽다, 소울아. 모녀의 따뜻한 대화는 갑작스러운 방문객에 의해 중단되었습니다. 강태상과 이철민 그리고 노점상 연합의 상인들이 대거 들어온 것이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오늘 모임 있었나? 정말순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강태산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나섰어요. 특별한 손님이 오셨어. 그가 비켜서자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정말순은 그를 알아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김 시장님? 시장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순 씨, 드디어 뵙게 되네요. 요즘 온 시가 당신 이야기로 떠들썩합니다. 정말순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저 우리 가게와 이웃을 지키려 했을 뿐인데요. 시장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저가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아시나요? 당신 같은 시민이 있어 이 도시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는 공식 문서가 담긴 봉투를 꺼냈어요. 이 골목을 시민의 거리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재개발은 없을 것이고 대신 전통시장으로서의 특색을 살려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인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정말순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시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시민안전자문위원회에 정말순 씨를 모시고 싶습니다. 당신의 경험과 지혜가 우리 도시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정말순은 말문이 막혔어요. 그녀는 소울을 바라보았고 딸은 열렬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미약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참여하겠습니다. 정말순이 마침내 대답했어요.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기쁨과 자부심으로 가득 찬 순간이었어요. 시장이 떠난 후 상인들은 즉석에서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정말순의 포차는 웃음소리와 건배소리로 가득 찼어요. 강태사는 정말순에게 술잔을 건넸습니다. 대위님 아니, 정말순 씨, 건배합시다. 정말순은 미소를 지으며 잔을 들었어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시작에 모두가 함께 건배했습니다. 소울은 어머니 곁에 앉아 행복한 표정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노트북에는 시민의 힘 정말순 분식 이야기라는 제목의 문서가 열려 있었습니다. 소울은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언젠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였죠. 저녁이 깊어갈 무렵 파티는 자연스럽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상인들은 하나둘 각자의 가게로 돌아갔고 강태상과 이철민도 작별 인사를 했어요. 정말순 씨, 다시 같이 일하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이철민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강태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든 부르세요. 우리는 항상 대위, 아니 정말순 씨의 편입니다. 두 사람이 떠난 후 정말순과 소울은 포차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난 정말 자랑스러워. 소울이 갑자기 말했어요. 정말순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뭐가? 엄마가 누구인지,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엄마의 딸이라는 것이. 소울의 말에 정말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녀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나도 내가 자랑스러워, 소울아. 넌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야. 모녀는 서로를 아는 채 잠시 그렇게 있었어요.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그 포옹에 모두 담겨 있었어요. 정리를 마친 후 정말순은 포차의 간판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소울이 특별히 디자인한 새 간판이었어요. 붉은 글씨로 정말순 분식이라고 쓰여 있었고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싸우는 엄마, 삶을 지킨다. 정말순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간판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과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특수부대원이었던 정말순과 분식집 아줌마 정말순은 더 이상 분리된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저 딸을 사랑하고 이웃을 소중히 여기며 옳은 일을 위해 기꺼이 싸우는 한 여성일 뿐이었습니다. 내일도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아. 일찍 자자, 소울아. 정말순이 말했어요. 소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 내일은 또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까? 소울의 눈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정말순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누가 알겠어? 하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을 거야.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골목길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었어요. 그곳은 희망과 용기 그리고 연대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정말순의 발걸음은 가볍고 자신감 넘쳤어요. 그녀는 이제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었으니까요. 딸을 사랑하는 엄마이자 이웃을 지키는 전사로서. 새벽녘 정말순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이고 그녀는 준비되어 있었어요. 어떤 도전이 와도 어떤 싸움이 기다리고 있어도 정말순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녀의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요. 싸우는 엄마, 삶을 지킨다. 정말순은 중얼거렸어요. 그 말은 이제 단순한 문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정체성이자 삶의 목적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에